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마감 잘 하셨나요? 자, 오늘 포스팅 정리는 좀 하질 못했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제가 이제, 좀 정신없는, 네, 휴일을 보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좀 정신이 없습니다. 카카오뱅크, 자, 오늘 장중에 포스팅을 제가 급하게 이제 뭐 2개를 했는데, 사실 뭐, 장중에 하고 싶었던 게 굉장히 많았는데, 자, 아무튼 좀 상황이 되질 못해서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자, 카카오뱅크 제가 이제 차트도 올려드리질 못했습니다. 자, 근데 뭐 지금까지 정말 꾸준하게 신규 상장 이래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카카오뱅크. 특히 이제 이 자리 여기서부터가 신규 상장주 공략법 특별 강의 네, 딱 볼 수 있는 자리였고 급소 네, 오늘도 급소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공략을 해서 좀 네, 보고 계신 분들 뭐 대응 중이신 분들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네. 자, 정구님께서 이렇게, 네. 카카오뱅크, 뭐,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니아 이렇게 공략을 하셔가지고, 네. 복귀 차트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자, 시간에서 1.49%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수급을 보니까, 굉장히, 자, 지속적으로 하루 빼놓고요. 상장 첫날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특별강의, 뭐, 뿐만 아니라 유튜브, 이렇게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이 제한적입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더, 좋다. 집중을 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자, 오늘 저도 이제 트레이딩을 했었는데, 오늘 한번 볼게요. 카카오뱅크. 뭐 상장 첫날만 좀 아쉽게 공략을 하지 못하고 저는 계속해서 좀 대응을 하고 있죠. 매매 복귀도 아마 카카오뱅크는 다 보여드렸을 거예요. 자, 오늘 오전에 이제 공략을 해서 확정을 짓고 다시 이제 추가 공략을 했는데 요 그냥 좀 그러니까 바로 좀 가주길 바랬었어요. 근데 이제 가주질 않아가지고 바로 본전하고 끊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요 자리에서 다시 공략하고 뭐 이런 자리에 넘어갈게요. 뭐 비중 조절 네, 뭐 본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공략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갔는데 자, 여기까지 또 이제 욕심을 냈다가 일단 확정을 좀 지었고 다시 공략을 했는데 이것도 좀 힘이 올릴 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때와 대응 마찬가지입니다. 공략 다시 하고 평단 전에 정리. 이때도 추가 미수한 거 바로 정리.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오후에 점심 이후에 베팅을 해가지고요. 요거는 좀 실수예요. 요거는 이렇게 굳이 안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고, 뭐 비중 조절 좀 했었는데, 자, 결국에 터져가지고 확정을 짓고 그 이후에는 계속 담았습니다. 네, 계속 담았어요. 카카오뱅크. 그래서 내일도 당연히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시장이 자, 최근에 계속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죠? 네. 코스닥 모습입니다. 코스닥 모습. 정말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는데 반복이에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뭐 반복입니다. 언젠가 또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목인 내가 이제 시장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을 뭐 펀드라든지 뭐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오늘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신라섬유라든지 양지사도 좀 건드려 봤는데 신라섬유도 좀처럼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뭐 관심 있게는 봤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인 종목이어서 제가 이제 공략을 좀 했었던 종목이죠. 자, 오늘 그러니까 시간의 특징주였고요. 갭만 높게 띄우고 살짝 시세 주고, 요 구간에서도 살짝 이제 뭐 트레이딩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좀 빠지기만 했고요. 내일도 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 다시 좀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뭐 시장이 빠지더라도 움직임이 없으면 뭐 공략할 필요는 없겠고요. 신라섬유, 뭐 양지사, 그리고 이제 뭐 미리 좀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도 시간의 상황들 보시면, 이 실적 부분들이 나오고 나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에는 그날 그러니까 기존의 차트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갭만 띄우고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갈 종목이라면 뭐 조정이 나온 건 아니면 내일 뭐 갭을 띄우고 또 급등을 하던 간에 어쨌든 최근에 좀 저항을 받았던 뭐 최소한 요 정도 라인을 지지고 복구하더라도 요 정도 라인을 결국에 돌파하는 딱 캔들이 나와줘야 돼요. 안착을 하던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어제 정리했던 종목 중에 SBS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SBS가 이것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40%. 요거는 기존에 우상향을 그리던 종목이었고 움직임이 좀 보였어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안 좋았는데 SBS는 보시면 신고가예요. 신고가. 그래가지고 SBS도 제가 이제 금요일자 매매를 했던 거거든요. 요거 공략하고 요거는 그냥 살짝 제가 빠질 때 들어가서 살짝 올라올 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략 확정 들고 있었어요. 들고 있었는데 오늘 갭을 띄우고 출발을 했거든요. 3%. 그래서 그냥 시작과 함께 정리를 했고요. 요게 실적이 뭐 정말 좋게 나왔지만 목표가도 레포트도 장 전부터 뭐 71,000원, 현재 주가 54,000원. 네, 이게 앞으로 뭐 끝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기존의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뭐 조정 받아가면서 갈지 뭐 계속 생명선 추세까지는 따라가 볼만 한데 어쨌든 이건 실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실적 재료. 그러니까 실적과 재료와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KG ETS도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고 네. 좋게 나오고 제가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유튜브 영상으로 갭만 띄우고 밀리지 않을까. 네. 갭만 띄우고 밀렸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고 우르르, 수급 들어온다고 우르르, 재료 좋다고 우르르. 그러면 안 됩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차트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갈 종목이라면 지킬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갈 자리에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보다도 사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카카오뱅크 최근에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만 하더라도 제가 이번에 최근 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특별 강의에서 왜 여기서부터 안 봐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5일선이나 생명선만 가지고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맥점이라는 기준, 급소와 맥점, 특히 이제 맥점이라는 기준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자 꼭 매수가 아니라 잘 나가다가 맥점의 기준을 훼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쭉 보세요. 카카오 게임즈도 저는 요 자리 벗어나고부터는 그냥 안 봤어요. 그죠? 생명선 벗어나고 더 볼 필요가 없고 어제 올려드린 영상만 보시더라도 제가 이제 요거를 틀어놨다가 좀 아까 껐는데 어제 신규 상장주부터 설명을 드렸거든요. 카카오뱅크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크래프톤 내일 볼 수밖에 없어요. 내일도 역시. 근데 요거는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한번 수급 한번 볼게요. 요거는 수급도 크래프톤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요. 수급도 나쁘지 않고 차트 상황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는데 바로 요 음봉 몸통을 먹는 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면 자, 항상 시나리오대로 갈 자리에서 가지고 지킬 자리를 지켜주는 종목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좋던 나쁘던 간에. 그래서 어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요 정도 라인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요 계좌로 트레이딩은 하지 못했지만 크래프톤 특별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이제 5일선이 생길 텐데, 네, 5일선 뭐 중심으로 보셔도 좋고, 앞으로 요게 이제 조정을 밟고 치고 간다라고, 요게 갈 종목이라면 결국에 요 라인까지도 돌파를 또 할 거예요. 종가상으로. 이 신규 상장 첫날, 요 종가를 좀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네, 나오면 저는 또 공략을 해 볼 겁니다. 크래프톤. 자, 그 다음에 HK 이노인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주말이었나요?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 제가 이때 손절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깔끔하게 손절을 했다. 종가 베팅까지도 했지만 손절했다라고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 이런 모습이라면 여기서 이제 갈 종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양봉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아닌 거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닌 겁니다. 그 밖에도 어제 영상 보시면 이거 좀 아쉽다 뭐 이러면 뭐 그런 종목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가 있었죠? 큐라클 같은 경우도, 큐라클도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여기서부터 정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종가 베팅 시작으로 네, 계속 좀 트레이딩을 했었고, 저는 여기서부터는 제 기준을 이제 벗어난 자리예요. 기본적으로 오일선 그리고 맥점 자리도 벗어났다라고 최근에 코멘트를 드렸고, 계속 빠지고 오늘도 그냥 빠졌어요. 그래서 갈 종목이라면 급소, 맥점, 네, 뭐 오일선이라든지 생명선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네,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종목만 집중을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트를 공부하는 이유가 제가 요거잖아요. 기다림을 최소화할 수 있고 숨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요 정도 조금 뭐 종목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는 다시 한번 일단 나왔으니까요. 카카오뱅크 내일도 뭐 지금은 좋은 모습이고 지금 뭐 이렇게 내일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내일 만약에 실을 주다가 또 내일 폭포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뭐 팔기 전까지는 다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으로는 뭐 어쨌든 계속 볼 수밖에 없고 저는 내일도 뭐 보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항상 중요한 것은 대응입니다. 지금 뭐 수익 중이신 분들도 정해놓고 팔기 전까지 사이버머니이기 때문에 정해놓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신규 상장주 중에서 볼만한 종목은 플래티어. 플래티어도 지금 음봉 이렇게 떨어져서 뭐 제가 뭐 종가 베팅이나 뭐 지금 이렇게 좀 한 상황은 아니지만 내일 뭐 신규로 일단 다시 뭐 첫날 상한가 라인 한번 잡아보면서 한번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에서 3% 상승 마감을 했고, 자 맥점이잖아요. 맥점. 자 그리고 HK 이노웨는 요거는 좀 그러니까 아무튼 요것도 다시 한 요 정도는 올라와 줘야 돼요. 올라와 줘야 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한가 오늘 뭐 에이스 침대라는 종목이 있고 삼성중공우가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자 서린바이오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뭐 우선주들이 또 움직이려는지 넘어갈게요. 자 서린바이오도 최근에 정말 많이 말씀드렸고 공략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꽉나요. 저는 서린바이오를 매매를 못했어요. 계속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서린바이오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아까 이제 정구님께서는 공략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많은 종목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서린바이오 기본 특강 급소 뿐만 아니라 사실상 카운터텍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5일선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제가 요 기준봉 나왔을 때 요 기준봉 훼손하지 않고 5일선을 좀 지키는 가운데에서는 계속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터졌어요. 이렇게 서린바이오. 자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 쪽 특히 mRNA 관련해서 그리고 뭐 2차전지는 또 이제 제약바이오 살펴보고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자 일단은 서린바이오 나왔는데 오늘 뭐 왜 안 나올까요? 이게 계속 안 나오네요. 자 서린바이오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카운터텍 관점에서 좀 조정을 받을 만한 자리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좀 조정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요거의 5일선을 좀 지키려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줬고 특히 이제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 제가 요 자리에서 짚어드렸죠. 급소 맥점 세력선이었어요. 세력선. 갈 종목이라면 딱 가질 수도 있는 자리.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터지고 있고 내일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지금 요것도 지금 5일선이 살아있는 거고 세력선 돌파한 종목이고 카운터텍 관점에서 급등하기 좋은 또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스스로 리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대정화금 그리고 이제 SK 케미칼도 맥점이자 카운터텍 관점에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급등을 하고 뭐 투자주의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승 제한이 또 있습니다. 상승 제한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일단 요 정도 라인 보면서 5일선 따라서 이제 계속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SK 케미칼 우선주도 오늘 보니까 뭐
공시 나왔던 것 같은데 SK케미칼 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SK케미칼 쪽에 단일가 지정 예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정말 강한 모습이고요. 앞쪽에 레드불 시그널 나왔던 종목이고 SK케미칼, 케미칼은 충분히 상승 여력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어쨌든 대장은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케미칼 우선주고 SK바이오 쪽에서 그 외 이제 대정화금이 정말 잘 나가고 있고요. 뭐 그 밖에 나노인텍도 있고 뭐 많은데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 시장이 안 좋지만 정배열을 그리고 있고 저점 높여 나가고 있고 신고가를 내고 있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죠? 지난주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좋은 모습. 서린바이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하면 서린바이오, 뭐 일신바이오 이런 종목들.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니아까지도 요것도 어제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시간에서 어제 2%대였나요? 3%대 상승 마감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죠? 2%대. 자, 그래서 최근에 계속 꼬리를 달고 있는데 요걸 이제 먹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갭만 띄우고 밀릴 것이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은 안 좋았지만 SK케미칼도 좋았고 서린바이오도 강세를 보였고, 그러면 당연히 뭐 바이오니아 이런 종목들 뭐 집중을 해 볼 수 있었겠죠, 상황이. 그래서 이것도 513 벗어나지 않았고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선 벗어나면 올라오고 급소 맥점이었고요. 급소 맥점 자리. 지금 급소 맥점 만들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현제약도 생명선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고 지지를 받고 오늘 강한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RNA 관련해서. 자,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도 뭐 괜찮았고요. 자, 그리고 셀티니온 제약도 그룹주 내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제가 이제 셀티니온을 가지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요 정도 라인을 상향 돌파를 할 때, 아마 그럴 때 셀티니온이 뭐 3% 오른다라고 하면 셀티니온 제약을 뭐 10% 뭐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셀티니온 같이 그룹주들 함께 보시면서 셀티니온 제약 뭐 계속 보고 있고요. 신풍 제약도 오늘 시세는 나왔어요. 그죠? 레드불 시그널에도 나왔던 종목이고, 마감 상황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시간에서 빠졌기 때문에 개파락하고 나서 만약에 개파락 출발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그냥 빠지느냐, 아니면 어제 최근에 이제 요 몸통을 잡아먹는 움직임 속에서는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겠고, 내려가면 건들 필요가 없고요. 자,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드렸던 뭘 말씀드렸어요? 어제 유튜브 영상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세력선을 언급드렸습니다. 세력선. 요거는 카운터대 관점에서, 그리고 세력선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죠? 기술적으로 차트가. 그래서 요것도 움직임이 좀 나아졌었고요. 앞으로 요게 이제 또 기준으로서 요거를 완전히 또 훼손을 시키면 이제 생명선이 있긴 하지만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요거를 좀 지키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줘야 갈 종목이라면 그렇게 가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아즈텍 WB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이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요게 큐라티스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큐라티스 관련해서 뭐 뉴스가 있었나요? 왜 이렇게 좀 자, 큐라티스 관련해서 자, 3시 15분에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코리아 에셋도 마지막에,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무려 여기서부터 15%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에서도 뭐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큐라티스 관련해서 WB도 결국에는 이때가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아마 어제도 WB는 아직 있을 거예요. 요거 카운터대 관리 종목이기도 하고. 아직도 W 없나요? 네, 여기 있죠. 여기 어제 시간에서 좀 빠졌던 종목인데 역시 개파락 출발을 했었고요. 밀렸다가 쭉 끌어올린 겁니다. 생명선을 좀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일 어떤 앞으로 좀 모습을 보여줄지 아직도 WB와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사실 기술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이긴 한데 그래서 갭만 띄고 이것도 좀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옵티팜 같은 경우도 3인방이죠. 옵티팜도 이제 그 큐라티스랑 엮여가지고 함께 움직였던 종목이잖아요. 큐라티스. 자, 그런데 이것도 최근에 없어요. 아즈텍 W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리아 에셋 다 함께 언급드리다가 기술적으로 지켜줘야 될 자리, 뭐 가줘야 될 자리에서 가주를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없앴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내일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또는 뭐 그 이후에도 내일이 아니더라도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렇게 3인방 좀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약품도 좀처럼 5일선을 계속 저항을 뚫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뭐 관리는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앞으로 한 번 더 떨어지면 이제 삭제될
예정이에요. 네. 여기서 좀 강하게 좀 의지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제약바이오 쪽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선인바이오를 좀 트레이딩을 못했는데 뭐 중간중간 바이오니아도 뭐 제대로는 다 먹진 못했어요. 이때 짧게 보다가 이때 한 3% 정도 수익 실현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2차전지 쪽 보면 CIS도 제가 이렇게나 많이 올라갔는데 이걸 먹질 못했어요. 먹질 못하면서 제가 뭐 저는 요 정도 좀 수익을 확정을 지었는데, 최근에도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여기 자리부터 해가지고 이때부터 CIS를 뭐 정말 많이라고 해봤자 한 번, 두 번, 그죠? 오늘까지도.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돋보이는 종목이 별거 아니잖아요. 요거 최근에 올려드렸던 제 코멘트 들어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생명선을 벗어났는데 시장이 안 좋은데 올라와? 생명선? 일단 봐줘야 돼요. 그리고 앞쪽에 레드불, 특강 수강하신 분들은 레드불 시그널이 보여요. 그쵸? 어제도 금요일장도 올라왔었고, 오늘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오늘 저도, 중간에 좀 트레이딩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건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팔아야 할지, 정리를 해야 될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돼요.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튼 요거 최근에 요 두 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전지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IS 어쨌든 좋은 모습이고 시간에서 3% 빠졌는데, 제가 일단은 요 앞쪽에 저항 요 정도 라인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라인을 다 뚫었기 때문에 한번 조정 나오더라도 저는 5일선 한번 따라서 계속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예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중간에 제가 한농화성도 좀 추가를 했는데, 자, 덕선테코피아도 최근에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요게 레드불 시그널이 덕선테코피아가 지금 이 많은 자리에서 나온 게 요때 한 번인 것 같아요. 요때 한번 요 자리입니다. 레드불 시그널 나온 자리가 그래요. 자, CIS가 요게 이제 거래일수거든요. 200거래일 동안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된 자리가 요때 한 번, 최근에 두 번이죠.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레드불 시그널이 이제 포착이 되는 겁니다. 자, 덕산테코피아, 그리고 요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5일선까지 또는 오늘 저점 훼손하면 안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원테크도 최근에 한번 말씀드렸었나? 코원테크 없나요? 제가 한번 코원테크는 없나? 코윈인가요? 자, 코인테크 최근에, 그러니까 정말 최근이네요. 최근에 요것도 레드불 시그널 잡히고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2월 달에 언급드렸다가 2월, 그러니까 이럴 때 잘 나갔을 때죠. 꾸준히 2020년 2월인데 이건 아니네요. 2020년 2월쯤에 요럴 때 좀 언급드렸다가, 자, 정말 오랜만에 언급드렸던 이유가 레드불 시그널이 좀 잡혔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아직 크게 올라가고 있진 않은데 아무튼 오늘도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요. 레드불 시그널 오늘도 좀 나왔었고, 자, 신성릴라테크도, 자, 이것도 제가 어제 무슨 말씀드렸어요? 이거 뭐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충분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오늘도 공략 후보로 봤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략 안 해야 됩니다. 신규 입장에서. 요게 뭐 좀 길게 끌고 가보겠다 하면 떨어지면 뭐 땡큐죠. 뭐 크게 생명선 추세 까지는 볼 거야 라고 한다면 오늘도 이제 분할로서 뭐 매수를 어떻게 뭐 해 볼 수도 있는 뭐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저는 딱 맥점 자리, 뭐 5일선이라든지 생명선, 그런 자리, 요거는 지금 제 기준에선 애매한 거죠. 오늘 시작부터는 공략할 곳이 없었습니다. 공략할 곳이 없었고 그냥 대응의 영역이고요. 제가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좀 오랫동안 보유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게 TCC 스틸이에요. 최근에 기본 특강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도 그냥 매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근데 요게 이제 뚝 떨어질지 뭐 여기서 올라갈지가 알 수 없어요. 지금도 뭐 저도 이제 뭐 알 수 없습니다. 웬만하면 뭐 여기서 그냥 5일선 밟고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뭐 내려간다면 뭐 아직까지도 이런 움직임 음봉이 일단 나왔는데 뭐 팔지 않은 뭐 대가죠 뭐. 그래서 생명선 추세까지는 계속 한번 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신성릴라테크는 이런 모습이고요. 시간에서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개파락하고 갑자기 깨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몰라요 아무도 여기가 정말 고점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잘 하면서 그래서 일단 신성일라테크 이런 모습이고 TCC 오늘 뭐 일단 대표적인 종목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HN. 요것도 이제 중간에 갑자기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좀 5일선을 좀 살아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거 좀 맥점 만들려나 했었거든요. 에코프로 HN 보면서 제가 에코프로도 살짝 짧게 봤었어요. 요거 아마 요 구간이 에코프로 HN이 거의 뭐 고점 찍었을 땐가. 그래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섹터를 좀 이끌었던 종목이니까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이게 2차전지 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HN 이런 모습이고요. 시간에서 또 3% 빠졌어요. 요게 망가지면 뭐 에코프로도 또 영향을 당연히 받겠고 에코프로가 또 영향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2차전지까지도 영향을 받겠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그런 와중에 제가 뭐 시간에서도 빠지지도 않고 기술적으로 또 재료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이제 좀 말씀드려보면 MK전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뭐 조정 한번 나오고 뭐 이렇게 말씀드렸나? 요거 지금 그러니까 맥점 그리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좀 보지 않을까 싶고 자 영화테크 오늘 시장이 안 좋았지만 레드불 시그널에 포착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앞쪽에 저항을 좀 받아왔던 자리를 돌파를 어떻게든 했어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게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갈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화테크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뭐 오늘 어떤 뉴스인지 자세히 못 봤는데 뭐 영화테크 하면 파워로직스라는 종목도 같이 움직이죠. 자 코스모 화학 또 어쨌든 쭉 밀렸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2차전지가 다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이제 자율주행 쪽 보면 모트렉스는 좀 갈 종목이라면 여기서 좀 가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빠졌는데 개파락 이후에 바로 좀 말아 올린다든지 밀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생명수까지 밀리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좀 탄력적으로 간다면 좀 보지 않을까 싶고 캠트로닉스도 최근 시장이 안 좋은데 요게 좀 자리들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라인인데 자리들을 좀 만들고 있어서 이건 좀 계속 좀 관리를 해볼 생각이에요. 여기서 레드불 시그널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자 유니테크도 뭐 계속 가고 있는 종목이고 자 신라섬유 양지사 그 다음에 자 이 정치 테마 쪽이죠. 3일 단일가 요거 지정이 됩니다. 그죠? 단일가 지정이 되고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일지 요것도 최근에 뭐 정말 잘 나가고 있어요. 경남스틸은 이제 레드불 시그널 나왔던 종목이고 요게 또 시간에서 4%대 상승 마감을 했네요. 3일 경남스틸 그다음에 한국선제까지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그죠? 요거는 이렇게 만들었으면 가려면 빠르게 5일선 타줘야 됩니다. 이제 3일기업공사와 대신정보통신도 요거 아직 살아있죠. 급소 맥점. 일단은 요 정도 라인 기준으로 좀 삼고 5일선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벗어나면 좀 아플 겁니다. 그 라인을.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금속도 이 3일기업공사와 마찬가지로 자, 생명선, 그리고 맥점, 레드불 관점에서 지금 시나리오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 하나시스템도 오늘 장중에는 레드불 검색기도 포착이 되고요. 일단, 찔러주고, 제가 최근에 트레이딩 했던 종목이죠. 요거, 원웹, 지분 인수 관련해가지고, 앞쪽에 직전의 고점, 또,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늘 어쨌든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계속해서 좀 저점을 좀 끌어올리면서 이어나가주면, 좋겠죠. 갈 종목이라면 그렇게 좀 가주면 좋겠습니다.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다시 이 정도 라인을 재돌파할 때 볼 겁니다. 자, 위메이드라는 종목도 최근 시장과 정말 다르게 특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명선 벗어났는데, 네,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것도 이제 장중에 좀 움직였던 종목.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더라도, 좀 색다르게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은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요거는, 선을 긋고 본다면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때 시세를 한번 주고 쭉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계속 좀 위협을 하고 있네요. 자리들을 만들면서. 일단 요 앞쪽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들을 좀 일어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를 오늘 기준으로 삼고, 완전히 좀 훼손하기 전까지는 한번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밖에 뭐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밟고는 있지만 최근에 제가 상한가 들어갔을 때 트레이딩을 했던 종목이죠. SAMT 이것도 어쨌든 관리는 계속하고 있고요. SMCNC 뭐 인터파크도 지금 오늘 조정이 나왔고 여기서 뚝 떨어지면 기다림이 이제 지속이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가기 위해선 생명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뚫어주는 힘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 힘이 들어와 줄 때 저는 트레이딩을 해볼 거고 아니라면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인터파크. 자, 삼성 출판사는 오늘 뭐 시장 뭐 상황과 다르게 뭐 이렇게 좀 끌어올려서 마감을 했는데,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기사 보면서 뭐 내일 회의 뭐 이런 게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 꼬리들을 잡아먹는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게 한번 조정을 한번 더 밟고 갈지, 오늘 그냥 음봉 좀 조정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요것도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고요. 5일선 여기인데 이제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5일선 중심으로 일단 좀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나노 CMS도 어제 유튜브 영상으로, 자, 요거는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떨어졌지만, 네, 마감 상황이, 네, 살아있다. 차트. 그죠? 맥점이었어요. 맥점. 급수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뭐 장중에 움직임이 뭐 나쁘지 않았고요. 시간에 또 3% 마감했고요. 네오위즈 단일가 중인 종목인데 계속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겠고. 자,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의지를 보여줬으니까 저는 볼 거다. 조정 나오더라도 볼 거다. 생명선까지는 볼 거다. 자, 공략 후보로 당연히 받겠죠. 그런데 공략 오늘 안 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기본 특강 수강하신 분들은 굳이 아니더라도 시가부터 빠지는데 왜 공략을 해요? 그죠? 시가는 생명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시가는 생명선이다 라고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YG 플러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르게 회복 못하면 이건 끝이에요. 제 기준에선. 자, 그리고 FNS 테크도 어제 수급 특징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정말 의지를 보여줘야겠죠. 여기서 오늘 바로 좀 올라가 주진 않았어요. 내려갔는데 이제 생명선 자리까지만. 자, 이 정도입니다. SD 바이오센서도 제가 최근에 이 자리에서, 그죠? 여기 그리고 이때 좋은 모습 보였고 여기까지는 봐줄만 했던 거예요. 여기서는 급소 맥점, 그리고 레드불이 아니라 5일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갈 자리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으면 여기서부터 끝입니다. SD 바이오센서 여기서부터 전 지웠을걸요?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오늘도 빠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뭐 종목도 뭐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게 차트예요. 차트. 네. 그래서 이게 특별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죠. 저는 특강 때 뭐 기법,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에요. 기준. 차트를 바라보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확률 높은 기준. 지켜야 될 자리에서 그래서 지키는 종목, 갈 자리에서 가는 종목만 이렇게 좀 보시면서 아무튼 네,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요 정도까지만 하고 좀 마칠게요. 30분이 넘어갔네요. 그래서 힘든 시장이에요. 힘든 시장인데 지수만 보면 힘든 시장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상황들을 보면서 좀 복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아무튼 원칙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건 잘라야 돼요. 갈 종목이라면 가줘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 종목 코스팅 올려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을 건데 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갈 놈이었으면 갔어야 돼요. 아닌 종목은 빠르게 정리해야 됩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항상 보시면 좋겠고, 자, 요 정도로 마치고요. 포스팅 정리를 좀 해드리진 못했지만 요거거든요. 오늘 지금 본 게 제가 이제 딱 유튜브 녹화하기 전에 쭉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오늘 상한가 특징주 섹터 볼게 뭐 이 정도거든요. 뭐 내일 지수가 갑자기 살아나면 기존에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조정을 받고 기존에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설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네. 자, 아무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장도 네, 집중해서 좋은 성과, 네, 수익으로 다들 마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